안녕하세요. 방콕 코딩 캠프 CSS 강좌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텍스트 섀도우, 텍스트 그림자 효과를 조금 설명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새로 챕터를 구성했고요. 자, 텍스트 섀도우라고 하는 것은 HTML로 입력된 텍스트에다가 보시는 그림처럼 섀도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흰색 바탕이면 검은색 섀도우가 어울리겠죠?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배경이 흰색이면 이렇게 섀도우가 10개 퍼진 섀도우가 검은색이면 검은색 계열이면 어울리겠죠. 그런데 이제 배경이 검은색 어두운 계열이면 이렇게 흰색 이제 섀도우가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X축이나 Y축, X축이나 Y축 이동하지 않고 중앙에서 이렇게 아웃그로우 효과, 네온사인 같은 효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섀도우는 보시면은 칼라는 이 골드 색상인데 섀도우가 한 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 섀도우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겹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상 겹치는 거는 뭐 실제로 쓰이는 용도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제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텍스트 섀도우에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속성. 영어로 property 또는 attribute. 자, 속성. 그리고 이거 뭐죠? 값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속성 하나에 값 하나. 이렇게 된 것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color, red 또는 text align, text align, center. 자, 속성 하나, 값 하나죠. 그리고 text transform, upper case. 자, 이런 식으로 속성 하나, 값 하나, 속성 하나, 값 하나, 속성 하나, 값 하나 이렇게 하는 거를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거는 하나의 속성 그리고 value 값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필요한 거죠. 다섯 개, 여섯 개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텍스트 섀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offset x는 그림자의 수평 거리를 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거 뭐죠? X축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죠? Y축이에요. 곧 오프셋 X라는 거는 X축만큼 몇 픽셀 이동할 거냐. 오프셋 Y라는 거는 Y축에서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몇 픽셀 이동할 거냐. 그리고 블러 레디어스는 흐림 정도. 자,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흐리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때는 흐림 정도를 뭐 20픽셀, 30픽셀, 50픽셀 주시는 거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 흐림 정도가 전혀 없죠. 날카롭죠. 그럴 때는 흐림 정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아세요. 그리고 색상, 컬러는 섀도우가 될 컬러를 정해주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하나, 두 개죠. 곧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가 파란색 그리고 그거보다 아주 약간 엷은 파란색 두 개죠. 곧 텍스트 섀도우 다음에 네 가지의 속성하고 콤마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오프셋 XY 블러 레디어스 칼라 한 번 더 쓰인 거예요. 자, 요거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텍스트 섀도우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거예요. 자, 이거 포토샵으로 만든 거 아니죠?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텍스트 하나하나씩 되는 거 보니까 코딩으로 만들었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CSS 코딩을 한다는 거는 이런 텍스트 섀도우, 박스 섀도우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손으로 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이거 기본적인 폰트가 아니죠. 특별한 폰트죠. 그래서 구글 웹 폰트를 링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먼저 배우시고 나서 텍스트 섀도우를 할게요. 사실 텍스트 섀도우 만드는 것보다 구글 웹 폰트 링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글 웹 폰트, 자, 보시면, 자, 구글 웹 폰트 활용하기, 그래서 구글에서 웹 폰트라고 검색해요. 영어로 웹 폰트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한글로 웹 폰트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그러면 구글 폰트라는 이제 오피셜 사이트가 나오죠. 그럼 이거 클릭하면 요런 사이트로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정해서 여기 빨간색, 붉은색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걸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요런 화면이 나와서 클릭하게 되면 밑에 검은색 바가 나오고요. 그걸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요 링크라는 태그 그리고 http 이렇게 돼 있는 거 복사하셔가지고 어디다 붙여넣기 하냐면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링크 태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폰트 패밀리 라고 되어 있는 건 바디 태그 셀렉터, 태그 선택자를 만든 다음에 폰트 패밀리, 전 시간에 서식 관련 배우셨죠? 폰트 패밀리 한 다음에 요 로보토라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웹폰트를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명은 웹폰트.html이라고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html 만드시고 ku라고 해서 랭귀지 셋업 해주시고요. 타이틀은 웹폰트 활용하기, 그리고 방콕 코딩 캠프라고 했고요. 실시간 미리 보기 할게요. 자, 그리고 소스 텍스트는 소스 텍스트는 이거 그리고 요거 할게요. 왜냐면 얘랑 다른 웹폰트를 적용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제목이 되는 애는 h1 태그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한 다음에 요 문단을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그래서 이거 소스 텍스트로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웹폰트를 이제 구하러 가야 되는데, 웹폰트는 어떻게 하냐면 구글에서 웹폰트라고 이렇게 검색하세요. 구글 웹폰트로 검색해야지 찾기가 쉬우시겠네요. 구글 웹폰트. 자, 그러면 구글 웹폰트라고 검색하시니까 오피셜 사이트 나오죠. 클릭하세요. 이제 화면을 키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구글 웹폰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대부분 다 영문 폰트예요. 자, 이런 거는 뭐 저작권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한글 폰트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블랙한 산스라는 폰트가 있네요. 자,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폰트를 선택했다면, 자, 붉은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검은색 바가 생기죠. 그러면 검은색 바를 클릭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라는 태그 복사해서 쓰고 폰트 패밀리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링크라는 태그 우리 필요하죠. 복사.
그리고 먼저 이제 스타일 구문 만들어 놔야죠. 스타일 구문은 항상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스타일, 엔터 커서 올리고 탭키 인덴트 맞춰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링크라는 태그 역시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여기다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다 넣어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여기다 넣어주는 거는, 왜냐면 CSS는 계속 길어지니까 얘가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블랙한 산스라는 폰트를 쓸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스타일에서 H1 태그에 이 시스템 폰트를 그 블랙한스라는 폰트로 저희가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폰트 패밀리라는 거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다가 글꼴을 바꾸는 게 폰트 패밀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복사해서 한 방에 편하게 쓰라고 해서 구글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에다가 H1을 붙여넣기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의미 없는 빈 줄이 생겼을 때 항상 없애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취업 성공 태국 방콕 코딩 캠프 한 달 집중 코딩 캠프, 이게 시스템 폰트가 아니라 블랙한 산스라는 폰트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폰트 자체가 두꺼운데 H라는 태그 자체는 볼드 성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볼드 성향 빼줄 때 어떻게 하죠? 폰트 웨이트 노멀 해주면 볼드 성향을 빼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엔 이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H라는 태그 자체가 볼드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자가 더 두꺼워져서 빈 여백이 없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 태그가 갖고 있는 볼드라는 속성을 폰트 웨이트 노멀로 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웹폰트를 썼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P 태그는 다른 폰트를 쓸 거예요. 자, P 태그는 다른 폰트를 쓸게요. P 태그는 우리 일반적으로 나눔 고딕 많이 쓰잖아요. 자, 여러분들 검색, 서치 있죠. 여기에서 NA 나눔이라고 치세요. 한글로 치면 안 나옵니다. 나눔 치면은 없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눔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나눔 고딕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나눔 명조도 있고요. 뭐 나눔 고딕 코딩도 있고요. 나눔 펜 스크립트, 나눔 브러쉬 스크립트도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폰트가 나눔 고딕 말고 조금 재밌는 거 나눔 펜 스크립트 마찬가지예요. 클릭을 해요. 그러고 나서 검은색 바를 클릭해요. 그런데 왜 두 개가 있냐면 아까 했던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했던 블랙한스라는 웹폰트랑 그리고 나눔 펜 스크립트를 한꺼번에 링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 코드들 안 쓸 때 빼고 이렇게 할 때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누르시는 거예요. 블랙한 산스는 벌써 우리가 링크해서 다 썼죠. X 마이너스 누르시면은 순수하게 나눔 스크립트만 남아요. 자, 다시 할게요. 자, 나눔 펜 스크립트. 자, 링크 태그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P 태그에다가 우리가 저 폰트를 적용시킬 거죠. 자, P 태그. 그리고 의미 없는 줄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산세리프, 컬시브 이런 거 다 지우셔도 돼요.
자, 그러면 나눔 펜 스크립트를 이렇게 활용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body라는 태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본문 폰트는 보통 나눔 고딕으로 쓰죠. 클릭. 자, 그래서 링크 태그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붙여넣기 해서, 그래서 나눔 고딕 쓸 준비 됐죠. 그리고 바디 태그에 폰트 패밀리 해서 나눔 고딕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마무리해 주시면, 그래서 전체 폰트는 이렇게 나눔 고딕으로 바뀌어요. 이게 나눔 고딕이죠. 나눔 고딕이 안 됐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눔 고딕이 안 됐으면 스펠링이 틀려서 그래요. 스펠링이 이렇게 나눔 고딕, 자 이렇게 쳐주시면은, 자 나눔 고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글자 사이가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한 14픽셀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줄 간격이 좁으니까 라인 하이트를 한 1.6 EM 정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바디 태그에 나눔 고딕을 주니까 H 태그, 뭐 P 태그 전체적으로 모든 게 이 폰트가 나눔 고딕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제목은 우리가 다른 거로 바꿀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한스 뭐 이런 거였죠. 자, 썼으니까 지울게요. 자, 한스 뭐 이런 거 검색해 볼게요. 아까 산스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블랙한이네요. 블랙한이라는 폰트네요. 자, 그러면 이거 플러스 누르시고요. 그리고 검은색 누르신 다음에 마찬가지죠. 요거 링크 태그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랙한 산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굳이 복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H1은 폰트 패밀리를 블랙한 산스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있으면 안 되죠. 플러스 버튼.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한 36픽셀 정도. 조금 더 키울 거예요. 한 40픽셀. 자, 됐죠.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볼드 H 태그가 볼드 성향이 있으니까 글자가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폰트 웨이트를 노멀로 해서 볼드체를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웹폰트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웹폰트 사용하는 거 연습할 때 굉장히 많이 하니까 여러분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해야 되는 게 이거. 자, 그림자 속성 할 거죠. 자, 그러면 방콕 코딩 캠프라니 영문 텍스트. 왜냐면 한글 텍스트에 그림자 넣으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영문 텍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자 넣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텍스트 섀도우라는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자, 그리고 HTML5 케이어, 그 다음에 타이틀은 텍스트 섀도우 방콕 코딩 캠프. 자, 캠프 이렇게 할게요. 자, 미리 보기 하면은 가끔 여러분들 이럴 때 뭐 새로 고침 해주시면 되세요. 블락 캐치가 뭐 오류 내고 있는 거니까. 자,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 거 자, 우리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h템을 먼저 만들게요. h1 태그인데 bank 다 소문자로 입력하세요. 코딩 캠프. 자, 그런데 하나 더 우리 만들 거죠. 컨트롤 D에서 줄복제 하시고. 근데 h1 두 개인데 각각 클래스 이름을 줘서 구분할게요. 클래스에서 텍스트 섀도우 1 그리고 h1 밑에 있는 건 클래스 텍스트 섀도우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다른 섀도우를 넣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반복 작업하는 거 제가 블락캐치 팁으로 알려드리면,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을 한번 클릭하고 다른데 여기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세요. 그러면 중복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띈 다음에 클래스 텍스트 섀도우, 자, 한꺼번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미리 보기 하면은, 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폰트로 할 거잖아요. 자, 이 폰트를 한번 찾으러 갈게요. 자, 이 폰트 이름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 폰트 이름이 메리엔다라는 폰트네요. 메리엔다라는 폰트. 저도 이 폰트 네임을 알고 간 건 아니에요. 그 구글 웹 폰트에서 가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한 거죠. 자, 메리엔다 폰트. 메리엔다 폰트 여기 있네요. 메리엔다 폰트 1은 조금 더 다르네요. 자, 메리엔다 폰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또 클릭하시고, 그리고 우리 블랙 한스 안 쓸 거죠? 자, 닫으시고요. 자, 그러면 링크 태그 복사하신 다음에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붙여넣기 해서 이 웹 폰트를 쓸 준비를 시켜 놓은 거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스타일 구문 만드시고요. 스타일. 그리고 H1 중에서 텍스트 섀도우 1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것. 자, 폰트 패밀리는 자, 이거죠? 메리엔다. 자, 메리엔다. 이렇게 폰트 패밀리 했어요.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좀 텍스트 섀도우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크게 할게요. 자, 100은 너무 크고 한 80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80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H2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텍스트 섀도우 1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섀도우 2도 할게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얀 배경에서 할 게 아니라 검은 배경에서 할 거죠. 바디 태그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여러분들 아직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직 안 배우셨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좀 어두운 색상으로 할게요. 5 정도. 한 333. 자, 이렇게 어두운 색상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바디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 333. 이건 여러분들 아직 백그라운드 컬러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 어둡게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H1 지금 이 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컬러가 우리가 무슨 색깔로 했었죠? 예제가 골드 색상이네요. 컬러를 골드로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뭐죠? 소문자로 입력되어 있죠. 강제로 대문자로 바꾸는 건 뭐죠?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이렇게 하면 강제로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배운 내용이에요.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텍스트 섀도우예요. 텍스트 섀도우. 자, 텍스트 섀도우라는 속성, 그리고 뒤에 이어질 밸류가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첫 번째 X축. 예를 들어 샘플로요. 10픽셀. Y축 10픽셀. 그리고 퍼짐 정도는 30픽셀.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제처럼 하려고 하는 거는 퍼짐 정도, X축이나 Y축이나 빠지지 않고 중앙에서 섀도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0픽셀, 0픽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CSS는 이 단위를 넣지 않으면 오류가 나요. 픽셀이든 뭐든 간에 이런 단위를 넣지 않으면 오류가 나는데 예외는 0일 때는 단위를 넣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화이트인데 너무 진하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색상에서 빠른 편집해서 약간 알파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죠. 저는 한 50% 정도까지만 조절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 텍스트 섀도우 만드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 할게요. 두 번째 H1 태그인데 텍스트 섀도우 2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것. 자, 이 녀석 하는 거예요. 이 녀석 하는데 우리가 색깔은 뭘로 했죠? 색깔은 역시나 뭐 골드로 했네요. 자, 저희도 뭐 골드로 하죠. 자, 컬러는 골드가 됐고요. 자, 조금 더 진한 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골드로드? 야, 이걸로 하죠. 자,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자, 우리 메리 엔다 이 폰트 썼죠? 됐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80픽셀. 자, 됐습니다. 그리고 글자 대문자로 하는 거 뭐죠?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자, 대문자로 했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섀도우인데 두 번째 할 텍스트 섀도우는 텍스트 섀도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거 만들어 볼게요. 자, 텍스트 섀도우. 자, 텍스트 섀도우인데 자, 이거 보시면 이 텍스트 섀도우는 X축, Y축으로 한 5픽셀씩, 한 10픽셀씩 빠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자, 그래서 10픽셀, 그리고 X축 10픽셀, Y축 10픽셀, 10이 너무 많네요. 5픽셀 정도 하면 되네요. 5픽셀, 5픽셀. 그리고 퍼짐 정도는 0이에요. 이렇게 블러 형태로 넓게 퍼지는 게 아닌 디자인이기 때문에 0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컬러는 다크 블루라는 컬러 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크 블루 컬러가 들어갔죠? 보시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세미콜론으로 끝내시면 하나만 이렇게 섀도우를 넣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의 디자인에 따라 섀도우 한 겹만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깔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겹 더 넣고 싶다면 콤마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5픽셀을 그대로 써주면 해볼게요. 5픽셀 X축 5픽셀 Y축 5픽셀 그 다음에 퍼짐 정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저 블루 약간 엷은 블루.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려서 안 보이죠. 왜냐면 빠짐 정도가 첫 번째 있는 것과 두 번째 있는 게 같으니까 빠짐 정도가 같기 때문에 겹쳐 있는 거죠. 곧 얘가 10이 돼야 되고요. 얘가 10이 돼야 되지. 이렇게 두 겹으로 된 텍스트 섀도우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위치 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좀 퍼짐 정도를 주겠다. 이렇게 퍼짐 정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텍스트 섀도우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멋진 텍스트 섀도우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텍스트 섀도우를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웹폰트 링크에서 쓰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폰트 링크에서 스타일 구문에 셀렉터 지정해 가지고 웹폰트 바꾸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